그때 어찌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또 무슨 대형 주유소를 운영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보니 제가 생각하던 기름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자동차가 먹는 기름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기름이더라고요. 대형 주유소가 아니라 시장 입구에 있는 작은 기름집이었습니다. 어디서 깨볶는 냄새가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애틋한 연인 사이에 쓰는 표현이지만 그날 제가 본 예배시댁 가족들의 모습도 너무 훈훈하고 애틋해서 보고만 있어도 깨볶는 냄새가 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외동딸로 자라와서 그런 예배시댁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희 남편은 3남매거든요. 위로 누나가 하나, 아래로 남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기름집은 엄청 북적였습니다. 찾아와 주시는 손님도 많은 것 같았고요. 반면에 저희 집은 항상 조용했어요. 명절이든 휴일이든 찾아오는 손님도 없었고 그렇다고 찾아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로 서재에 계셨고 어머님은 주방에 계셔서 집안에서 마주치는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남편이 왜 예전부터 기름집 장남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결혼해서 시댁 가족들과 함께 지내보니 왜 그렇게 사이가 좋은지 알겠더군요. 형님이 모든 걸 다 참고 받아주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저도 집안의 외동딸이자 장녀인데 저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형님처럼은 못할 것 같거든요. 묵묵히 주변 챙기는 모습이 그냥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저는 무려 10살 차이가 납니다. 형님과 동서는 14살 차이가 나고요. 저희 시어머님이 21살 때 형님을 낳으셨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이 생각 없이 지내시다가 7살 터울에 저희 남편을 낳으셨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보며 항상 그러셨어요. 아이를 더 낳는 바람에 딸만 고생시켰다면서 서방님은 태어나자마자 거의 형님 혼자서 키웠다고 했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두 남동생을 챙기느라 밖에도 잘 못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는 어떻게 하셨나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 저희 시댁 기름집 건너편 가게 아들과 눈이 맞아서 처음엔 완전 아저씨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동갑이었다고, 그렇게 친구로 지내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시댁 기름집은 원래 시부모님과 형님이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결혼하면서 다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고모부는 건너편 가게를 이어받았는데 그 가게를 접고 기름집과 합치게 되었다네요. 동네에서 워낙 유명하다고 했어요. 장인과 사위가 마치 부자처럼 너무 다정해서 처음 보는 사람은 당연히 아들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기름집은 형님이 도맡아서 했고 저희 남편과 서방님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항공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서방님은 카메라 같은 촬영 장비를 대여해주는 렌탈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다니던 회사에서 고객 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동안은 정말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나서 서방님 결혼식을 치렀는데 그때 새로 생긴 동서가 저보다 4살이 어렸습니다. 형님과는 14살 차이가 나는 거죠. 저도 나름 오랜 직장 생활로 터득한 친화력으로 동서와 빨리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봤는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바짝 날이 서 있거나 모난 스타일도 아니었죠. 그냥 무난하면서도 조용한 성격이라 시댁에 다 함께 모이는 날이면 주로 저 혼자 떠들고 형님과 동서는 옆에서 듣기만 했습니다. 제가 28에 결혼해서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동서를 알게 된 지는 그보다 조금 덜 되었죠. 처음엔 서먹해서 그런 줄 알고 넘어갔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 해가 넘어갈수록 가까워지기는커녕 되려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끊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남은 어머님은 형님이 모시겠다고 했어요. 누가 묻지 않아도 당연하다는 듯이 형님이 먼저 같이 지내시자고 했고 다른 형제들은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어요. 저희 부부는 몇 달에 한 번씩 내려갔고 아버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어머님이 부쩍 많이 약해지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형님이 꼭 붙어 있었고요. 효녀라는 표현이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동서 얼굴은 자주 못 봤습니다. 다들 사느라 바빠서 억지로 만나자고 하지도 못했죠.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여전히 서먹하기도 했고 제가 슬쩍 형님에게 동서 이야기를 꺼내면 그때마다 항상 자주 연락 온다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 더 멀어지게 된 계기가 서방님네 가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동안 하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돈 문제로 형제들끼리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남편도 얼마 보태줬었고요. 근데 한두 푼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어서 결국 서방님은 하던 가게를 접고 아는 지인을 따라 외국으로 오가며 중개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시간이 워낙 적어서 동서뿐 아니라 서방님 얼굴도 거의 못 보고 지냈습니다. 저희 남편이 워낙 그런 문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해서 저도 더 묻기도 그렇고 그냥 대충 그 정도만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 얼굴 보기는 더 힘들어졌고요. 이것저것 생각하기 복잡해서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어요. 그러다 한번 시댁에 다 같이 모여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어머님 건강 때문에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어머님을 뵈러 가면 저보고 미진이라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게 형님 이름이에요. 그게 좀 걸렸었는데 형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봤고 거기서 치매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땐 형님이 싫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서 저희가 찾아간 겁니다. 부부가 함께 기름집을 운영하기에도 손이 부족할 때가 많은데 형님이 집에만 있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혼자 어머님을 모시기에도 한계가 있어서 원래는 삼남매가 다 모이자고 했는데 서방님이 출국해야 해서 저희만 갔어요. 그땐 저희 두 딸 모두 데려갔습니다.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작은 애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많이 따랐거든요. 애들이 먼저 같이 가자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고요. 기름집에서는 남편과 형님이 의논하고 있었고 저는 딸들과 함께 시댁에 계신 어머님 옆에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희 딸들을 보시고는 엄청나게 좋아하셨습니다.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손녀들에겐 항상 우리 미진이라고 하시면서 저희 형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엔 다들 놀라는 눈치였지만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런지 나중엔 저도 그렇고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습니다. 저희 딸들은 어머님 양쪽에 나눠 앉아서 할머니와 팔짱을 끼며 TV를 보고 있었고 어머님은 양쪽에 앉은 손녀들을 쳐다보시느라 왼쪽 오른쪽 엄청 바빠 보이셨습니다. 그때마다 미소가 끊이질 않으셨고요. 그러다가 어머님 입술이 너무 건조해 보여서 저희 둘째 딸에게 주방에 가서 물 한 잔 떠갖고 오라고 시켰어요. 그렇게 저희 둘째는 주방으로 달려가 컵을 찾기 시작했고 생수병이 어디 있냐면서 주방 이곳저곳을 바쁘게 살펴보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주방에 있는 손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며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미진이를 또 고생시켜서 어떡하냐면서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저도 왠지 형님 어릴 적 모습이 보이는 듯 했어요. 거기 계속 있다가는 딸들 앞에서 울보가 될 것 같아서 잠깐 기름집에 다녀오겠다고 나왔어요. 그렇게 가게 앞에 섰는데 저희 형님 우는 소리가 가게 문 밖까지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 엄마 거기서 고생하시면 어떡하냐고 펑펑 우는데 결국 저는 가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눈물만 훔치다가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남편이 들어왔고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은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형님 가게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이라고 했어요. 요양원 비용은 저희 남편과 서방님이 매달 50만 원씩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건 1년 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이미 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서방님과 동서도 그러자고 했던 상태라 돈 문제는 따로 심각하게 상의하진 않았습니다. 형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찾아간다고 했고 저희 부부도 주말마다 찾아뵙고 왔습니다. 형님이 어찌나 지극정성인지 그 요양원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다네요. 근데 동서는 못 만났어요. 형님을 통해 대충 안부만 전해 듣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형님이 지극정성으로 모셨지만 어머님은 결국 그 해를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서방님은 그때도 외국에 나가 있어서 돌아가신 다음날 볼 수 있었어요. 동서도 그때 서방님과 함께 왔고요. 그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형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표정이 엄청 어두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기름집으로 내려갔고 웬일인지 동서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들은 이야기가 상속 문제였어요. 상속 어쩌고 하길래 대체 무슨 소린가 했어요. 물론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형제가 나눠 갖는 게 맞죠. 우리나라 법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요. 근데 집안마다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특히 저희 시댁 경우에는 더 그렇고요. 어머님이 남긴 재산이라고는 기름집 뒤에 있는 방 2개짜리 작은 집이 전부였어요. 근데 동서가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기름집도 원래는 나눠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면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본 것만 20년입니다. 아마 그전부터 형님이 다 챙기고 뒷바라지하며 지내셨겠죠. 이걸 제가 착하고 어쩌고 할 게 아니라 형님이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 저희 남편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결국 남편이 나서서 중간에서 정리했어요. 나중에 삼남매가 다 모이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지금은 아무것도 정할 수 없다면서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자 동서도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순순히 돌아갔고요. 그렇게 일주일 뒤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삼형제는 물론이고 저와 동서도 나갔어요.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서방님의 표정도 사뭇 달라 보였고 시작부터 분위기가 엄청 냉랭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터졌어요. 기름집에 다 함께 모여 이야기했는데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험한 말들이 오고 갔어요. 예전엔 그 기름집 안에서 너무 화기애애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씁쓸하고 완전히 다른 곳 같았습니다. 형님과 고모부는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저희 남편과 서방님이 서로 싸웠습니다. 형님은 그냥 나누자고 그러는 게 맞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도저히 그렇게는 못한다고 누나가 지금껏 얼마나 고생했는데 누나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흐른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서방님이 대뜸 누가 시켰냐고 나도 힘든 상황에 할 만큼 다 보태고 할도리 해왔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고모부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자 서방님이 더 흥분해서는 내가 돈 버느라 바빠서 찾아뵙지 못한 거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돌이는 하고 지냈다면서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이상해 보이긴 했어요. 자꾸 도리를 다 했다고 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대체 얼마나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일단 아무 소리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언성만 높이다 끝이 났어요.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하고 참담했습니다. 형님 속은 오죽할까 싶어서 남편도 걱정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혼자 내려가 봤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형님이 엄청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집안을 보니 청소 중인 것 같았어요. 처음엔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나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물어보니 역시나 이사갈 준비를 슬슬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집은 팔아서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 부동산에 내놓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속이 더 갑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삿짐을 벌써부터 정리하냐며 제가 따라 들어가 형님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보니 서랍장들은 다 열려 있었고 이미 작은 방은 다 비워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안방에 앉아 열린 옷장과 서랍장을 보고 있는데 그때 웬 통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주방에서 그릇들 정리하느라 정신없었고 저번에 서방님이 할도리를 다 했다는 말이 떠올라서 제가 슬쩍 통장을 열어봤어요. 형님 통장이 맞았어요. 예전에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릴 때 그 통장이었어요. 거기 제 이름도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방님 이름이 있나 한참을 살펴봤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 겁니다. 50만 원을 보낸 사람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다른 통장으로 보냈나 싶어서 그냥 덮어두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숫자 5가 자주 보이더라고요. 저희도 50만 원을 보냈으니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어떤 여자 이름으로 매달 5만 원씩 들어온 게 있었어요. 정말 설마 했었는데 그 여자 이름이 저희 동서였습니다. 워낙 사이가 서먹해서 그런지 이름도 가물가물했거든요. 오죽했으면 제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동서 이름을 물어볼 정도였어요. 저희 남편은 휴대폰 저장을 다 이름으로 해놓거든요. 근데 동서가 맞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희 고등학생 딸도 한 달에 5만 원 이상은 쓰는데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 비교하긴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매달 5만 원씩 주면서 할도리 다 했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날 왜 고모부님이 이야기 중간에 밖으로 나가버렸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가 막힌데 정작 당사자는 숨이 막혔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다 말했어요. 형님 통장을 몰래 봤는데 동서가 매달 5만 원씩 보낸 게 찍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믿지 않았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5만 원 날 바에 그냥 돈 없다고 하고 말지 자기 동생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저희 형님에게 연락이 와서 다시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서방님과 동서가 먼저 와 있더군요. 남편은 들어가자마자 한숨부터 쉬었고 형님은 곧바로 재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가게랑 집이랑 합쳐서 셋이 공평하게 나누자면서 집은 부동산에 내놨는데 가게까지 내놓으면 지낼 방법이 막막해서 가게 몫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다가 나눠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 저희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무슨 상속을 있는 재산 쪼개서 나눠주냐고, 누나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하냐고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서방님을 붙잡고 도대체 그동안 그놈의 도리를 얼마나 대단하게 했길래 누나가 사는 집까지 뺏어야 하냐고. 그 순간 저희 남편이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한 달에 5만 원씩 보냈다는 소리는 뭐냐고, 설마 그 돈 보내놓고 이러는 거냐며 묻더군요. 그러자 이번엔 서방님이 벌떡 일어나서 5만 원이 무슨 소리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를 또 쳐다보면서 당신이 저번에 봤다던 그 통장 내역을 제대로 본 게 맞냐며 물어보는 겁니다. 서방님도 저를 쳐다봤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벌어진 거 제대로 까보자고 생각했어요. 궁금하기도 했고요. 내가 그때 분명히 봤다고 수십 번도 넘게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형님에게 다가가 그 통장 지금 어딨냐고 물었어요. 형님은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고 결국 옆에 있던 고모부가 안방에 있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렇게 그날 온 가족이 다 보는 앞에서 형님 통장을 열어봤어요. 남편과 서방님이 머리를 맞대고 통장을 살펴봤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방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서방님은 동서에게 소리쳤습니다. 근데 동서는 미동도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는 줄 만큼 줬다고, 안 준 것도 아닌데 뭐가 어떠냐고 당당하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저희 동서는 형님을 빤히 쳐다보며 그러더군요. 예전에 사업망에서 도와달라고 찾아왔을 때 시어머님과 형님이 단칼에 거절했다고, 자기는 그걸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게도 접고 애들은 아빠 얼굴도 거의 못 보고 지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옆에 있던 서방님은 그게 언제적 일인데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담아두고 있었냐고, 그런 걸 왜 멋대로 결정했냐며 화를 내는데 형님까지 나서서 서방님을 말려봤지만 도무지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어머니 쓰시라고 보내준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형제들의 탄식 소리와 함께 상속 문제가 정리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내놨던 집도 다시 걷어들였고 형님이 대출받을 필요도 없어졌어요. 그 뒤로 동서를 볼 수 없었어요. 제가 따로 연락할 일도 없었습니다. 서방님은 지금 아예 따로 나가 지낸다고 했고요. 형님은 어떻게든 이혼은 막아야 한다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것 같았네요.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가리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남편하고 20년 넘게 살아보니 주변에 말 못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아마 본인만의 사정이 있겠죠. 근데 이번에도 느꼈지만 형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저였으면 통장에 5만 원 찍혀 들어올 때 맨정신으로 은행에서 못 나왔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 돈으로 택시 타고 바로 쫓아갔겠죠. 윗사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5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정말 형님분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기름집도 꼭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